답답한 얘기 맞습니다. 기업인, 연예인 동거 내용까지 바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한 속보 내용입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입니다. 자, 이번에 청와대 문건이 유출이 됐고 박지만 씨에게 건네진 문건 내용을 봤더니 그중에 한 4건 정도에 박지만 씨와 직접 관련이 없고 국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자금 세탁, 비자금 조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기업체 대표가 4명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더라. 또 다른 대표는 환각제를 복용하고 여직원과 불륜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찌라시 같은 내용이 있는데 자, 공직기강 비서관은 말 그대로 공직의 기강을 잡는 일인데 저런 민간인의 시시콜콜한 침대 이야기, 사생활 이야기를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저는 MB 정권 때도 민간인 사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됐었거든요. 그때 탄핵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이런 정보를 파악하고 다녔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시시비비를 좀 밝혀줄 필요가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다만 박관천, 이런 조응천 이런 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요. 정보가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상대방의 약점인 정보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국정원, 검찰, 청와대 대표적인 이 권력기관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권력이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권력 유지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뭐 자행하고 있는데 그 수위가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이 밝혀진 마당에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했어요. 네. 좀 했는데, 근데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일단 저 17건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된 것 중에서. 그렇죠. 최소 17건. 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청와대 입장은 저 내용 자체는 진위 여부에 있어서 그 찌라시가 아니고 사실이다. 일단 그렇게 인정하는 거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정윤의 문건까지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자, 제가 정리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박지만 씨에게 17건의 문건이 갔는데 그중에 4건이 박지만 씨와 직접 관련 없는 저는 기업체의 사생활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청와대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되는데 친인척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첩보를 수집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정보 생산자 박관청이 작성을 했는데 정윤의 건은 이제 그거 다 허위고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소위 민간인은 이제 허위는 아니다라고 잠정적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이것도 허위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그 뭐냐면 이 건을 왜 그러면 했냐, 이 정보를 왜 만들어서 그렇죠. 박지만 회장한테 왜 전했냐? 당신 주위에 있는 당신과 당신 친인척을 팔아서 당신에게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려 하니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의도를 갖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미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수준 낮은 내용들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수준을 너무 폄하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청와대 스스로가 하신 일들이니까 뭐라고 뭐 거기에 더 왈가왈부하긴 뭐하지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물로 제출돼서 결제도장 받아가지고 기록물로 있는 것들이 이렇게 찌라시의 수준들을 갖다가 그 담은 허위인지 사실인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집니까? 그 정도라면 청와대에 있는 분들 다 옷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작성한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상 지금 뭐 검찰 수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박지만 씨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이런 문건 유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작성한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지만 씨 스스로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어떤 표현에 의하면 뭐 똥파리들을 갖다 쫓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문건 내용들을 갖다 작성한 사람은 찌라시에 준해서 그걸 모아서 작성했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정황상.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어떤 내용까지 들어있냐면 그 내용들의 일부들이 공개된 걸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것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이 뉴스가 왔을 때 바로 어젯밤에 모 방송사에서 진행된 드라마가 있어요. 힐러란 드라마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정하게 남의 정보를 캐고 다니는 전문가 전문가 집단들을 고용해서
사찰을 하는 거예요. 사찰을 해서 그 사찰 내용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내용이 그 드라마에 나와요. 드라마만의 그 상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청와대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의혹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 말은 봤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뭐라 그랬냐면 일부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된 문건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거 역시도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인 것처럼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기 문건에 있는 정보들, 이 정보들의 대상자가 진짜 실제로 친인척을 사칭하고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를 청와대 말만 믿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왜 청와대 친인척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는 없고 또 특정 기업 정도 되고 고위직 정도 되면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또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친인척을 마구잡이로 사칭하고 다녔겠어요. 저는 이 해명 자체가 조금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정도 해명으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검찰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시중에 떠도는 그런 뜬소문, 쓰레기, 뭐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범죄 첩보로서의 그 가치는 낮다. 그러니까 수사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이 전혀 신빙성도 없는 뜬소문들 이런 것들을 이 대통령의 남동생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팩트가 아닌 뜬소문, 가치가 없는 얘기, 정보, 쓰레기 정보를 갖다 주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 거 자체도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거는요, 싶어요. 문건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하면서 해명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아니요, 겁니다. 아니요. 이 조응천이나 박관천 같은 이런 분들이 자기가 어떤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어떤 그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것까지 이런 범죄 행위까지를 따라다니면서 청와대가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상 여기서 만일에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찰이 있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 문제는 아마 지금 시점에서 밝히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박관천, 조응천 수사도 종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는 딱 방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박관천, 조응천 이 두 분의 개인적인 일탈 내지는 비리 범죄 행위라면 이 두 분은 왜 그랬을까? 왜 그 정보를 박지만 대통령 동생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박지만 동생과의 연결고리가 있었고 박지만 씨 대통령 동생에게 라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충성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박지만 씨는 대통령 동생이라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박관천, 조응천보다는 자신의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중요하니까 미행도 없었고 그런 얘기 자기 한 적도 없고 그냥 이 두 분들이 나한테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줬고 이렇게 해서 이 두 분만 처벌되는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박지만 씨 그대로 살아있고 그 반대편이라고 보여졌던 정의훈의 문고리 3인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이 두 분에 대한 개인 일탈 이렇게만 가져가기에는 이 두 분이 왜 그랬냐를 보면 좀 책임 소재를